내리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네, 11월 12일 화요일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글로벌 주요 이슈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들어왔고, 이번 주 목요일이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1이 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 1이 돼요. 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주요한 국가들의 현물 지수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미국의 현물 지수를 보게 되면 2018년 12월서부터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이제 미국의 현물 지수는 대형주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상한 수준을 넘어섰고, 뉴욕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상한 수준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GDP가 글로벌 이제 석유 업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러시아 현물 지수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시점에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2018년 상한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현물 지수의 상방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경제가 안 좋다, 여전한 침체다 등과 같은 뉴스가 많았지만, 브라질 현물 지수도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중국에 보니까 숨겨진 부채가 많더라, 중국 통계가 부실해, 감추는 게 많아, 그래서 감춰진 부실한 부채들이 많고 외환 위기가 다가올지도 몰라와 같은 그러한 뉴스 재료들이 많았지만, 2013년 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국가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인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친화 정책을 고수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현물 지수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시점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3년 경기선을 현물 지수가 11월에 넘어섰어요. 독일 계속해서 이제 유로 경제권에서 재정 안정, 재정 균형을 강조하면서 유로 경제권의 경기 부양을 좀 더디게 만들었었던 독일도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한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을 이제 8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9월에는 유로 경제권의 중앙은행인 ECB가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고,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현물 지수도 보게 되면 11월에 3년 경기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베노믹스가 되겠냐? 야, 아베노믹스가 되겠어? 뉴스를 보면은 일본에 빈집이 그렇게 많대. 이게 일본이 되겠냐? 그리고 최근에 세금을 막 올렸어. 야, 저 경제위기 다가와. 그 일본이에요. 동일하게 시장 친화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현물 지수가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면서 상승의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려운 경제의 가설, 이론책을 볼 필요 없이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100여 개가 넘는 경제지표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절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두뇌에서 처리하는 용량 중 가장 큰 것이 시각적 정보예요. 바로 이 눈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밑에의 상승 추세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한 수준이 깨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현물 지수예요. 이 말은 대한민국의 현물 지수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준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 국가와는 다른 경제 정책이었다는 것을 어려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옳고 그르고를 따질 필요도 없이 눈으로 시각 정보를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내 현물 지수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전에 하한 수준을 이탈을 했다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의 임계 수준을 넘어서기는 넘어섰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야기하게 된 그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경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물지수의 하락 추세는 정책에 기인하여 지속된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주요 이제 글로벌 현물 시장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고수해 오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상승의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즉 유럽 경제권에서 이탈을 하겠다는 1990년대 이탈을 했던 바 있는 영국이 다시 한번 이제 이탈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영국의 이제 2019년 3분기 분기 기준 경제 성장률이 0.3%로 발표가 됐어요. 2분기에 0.2%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의 기대치인 0.4%는 하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고자 해요. 1990년대에도 영국은 유로 경제권을 이제 이탈한 바 있어요. 근데 1990년대를 보게 되면 현재와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1990년대 서독은 동독과 이제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서독은 통일을 한 뒤에 이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동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발행된 확보한 이 유동성을 통해서 동독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독은 이제 동부 유럽권에서는 그나마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된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의 통일이 된 뒤에는 경제 격차가 컸기 때문에 서독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고 발행량을 늘리게 되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럽 경제권에서 이제 정책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이 서독이었어요. 서독이 이제 금리를 높이게 되니까 유로 경제권의 주요한 국가들, 영국을 포함해서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영국은 경제가 점점 이제 둔화를 넘어서 침체세로 들어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추가 유동성을 추가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유럽 경제권 속에서 서독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영국은 자국의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유럽 경제권을 이탈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2019년을 보게 되면요, 이 당시의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 있는 영국이에요. 이 밑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영국의 파운드화 환율을 보게 되면 1990년대는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었고, 브렉시트를 통해서 파운드화 약세로 가게 되면서 영국의 GDP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보게 되면 이 파운드화 환율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 즉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과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플랫폼의 시각적 특화 분석 방법인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보게 되면 현재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이 경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붉은색 선을 기점으로 이 위는 파운드와 같이 강세 구간, 이 밑은 파운드와 같이 약세 구간이 되게 돼요. 1990년대는 성숙기와 쇠퇴기에 위치한 파운드와 강세 구간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GDP가 침체를 나타내는 조건이었다면, 현재는 파운드와 약세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든 하지 않든 쉽게 GDP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990년대와는 달리 독일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할 것임을 정책을 발표를 했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추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굳이 1990년대와 같은 브렉시트를 할 이유가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 하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같은 조건에 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시장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브렉시트를 했던 이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있음을, GDP가 쉽게 증가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